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신문 방송에 보면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의 전체적인 그것 중에서 팩트만 딱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30일 오전 용산에서 독대를 했다. 근데 길지 않은 시간이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고, 뭐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어제가 30일인데 지난 2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하고 그다음에 낙선자들까지 다 모아서 한번 용산에서 만찬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후에 처음이다. 6일 만이다. 뭐 이런 건 다 팩트고. 그런데 이제 물론 그때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독대가 이루어졌다? 그거는 그때보다 뭔가 한 발 더 나갔다. 근데 24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한다. 이거는 이제 그 자리에 지도부도 있고 낙선자도 있었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동훈 대표의 답변은 뭐 그냥 일반적인 일반론 얘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를 그때 뭐 일부 야권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친윤계를 안 빼나? 도와주라 옆에서, 그런 거 아닌가? 약간 조롱조죠. 조롱조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친윤계가 뭔가 한동훈 대표를 좀 견제하려는 분위기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뭐 지금 요새 뭐 보니까 시도지사 협의회 뭐 이런 걸 만들었더군요. 뭐 그것도 그 견제의 일종이죠. 시도지사 중에 지금 뭐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 세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번 대표 경선 과정에서 반한 기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마 주도하지 않았을까? 그럼 그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이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시도지사들을 다 동원해서 자, 한동훈 대표를 견제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그런 흐름을 형성해 가고 있는 거는 틀림없다. 그 가운데에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독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장 현안은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교체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말만 나오면 특검, 뭐 탄핵,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사실은 그 두 가지가 현안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실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둘이 또 다퉜는지, 뭐 합의를 봤는지 어쩐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언론에서 현장 기자들이 취재를 하겠죠. 저보고 이제 이른바 이거는 뭐 분석도 아니고, 왜냐면 뭐가 분석할 거리가 없습니다. 현재 만났다는 거 외에는 뭐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런 게 바로 정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교체할 시기를 놓쳤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정치라는 거는 뭔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항상 있고요. 그 결단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63%라는 압도적 득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 기세를 몰아갔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세수를 세부대에 담자는 어떤 일종의 그런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반대할까요?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니야, 세수도 헌부대에 담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건 친윤과 친한 뭐 이런 걸 떠나서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니 뭐 한동훈 대표가 대표 될 거 모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다 알았으면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준비하고 23일 대표가 된 순간 24일에 24일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그럼 25일에 전격적으로 당직 개편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위장은 임기 1년 이런 게 당원에 있다고 했죠? 그거 의미 없습니다. 뭐 당직이야 뭐 대표가 임명하면 되는 거지. 다만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24일 뭐 오전 중이나 뭐 협의를 하고 협의지 합의가 아닙니다.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 반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총회 추인은 25일 딱 당직 개편을 하고 추인 받으면 됩니다. 안 될까요, 추인?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 출발하는 날입니까? 출발하는 날. 그게 정치다. 근데 그걸 실기를 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되면 벌써 이제 일종의 한동훈 대표를 약간 견제하려는 듯한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민에 아무리 해봤자 답 안 나옵니다. 어차피 결단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걸 사전에 안 했는가, 준비를 안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근데 어차피 여기까지 와서 일주일 지났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제 독대 같은 것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해결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죠. 정점식, 아까 윤석열 대통령도 세술은 세부대에 부인할까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만 윤 대통령이 걱정하는 부분은 아니 결국 최고위원 회의를 다 친한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앞으로 전국에 대처하게 그게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과 의견이 엇갈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걸 걱정할 거라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파색이 좀 옅은 사람, 친윤도 친한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을 정책위장으로 딱 추천을 하면 대통령님, 이 사람 친한 아닙니다. 제가 친한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으로 해서 새롭게 한동훈 체제를 하는데 도와주시죠. 제가 며칠 전에 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라는 걸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한동훈 체제 붕괴시키지 못합니다. 붕괴시킬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뭐 4명을 선출직 4명을 사퇴시키면 되는데 선출직 4명을 사퇴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뭐 윤리위원회 통해서 이준석 모델처럼 쫓아내면 되는데 쫓아낼 명분이 없습니다. 윤리위원장도 과거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인가요? 그분이 윤리위원장입니다. 뭐 그분이 특별히 뭐 친윤이나 뭐 친한이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과거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하던 인명직 목사하고 아주 잘 아는 그런 분입니다. 친윤 친한이 아닙니다. 그러면 친윤이든 친한이든 윤리위원장한테 자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들어줄까요? 전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그냥 국민 눈높이를 맞출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를 몰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재주로 몰아냅니까? 그러면 이제 견제가 심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 둘은 순망치안의 관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역할과 그런 한계를 만약에 무시했을 때 벌어질 일 상상도 하기 싫을 겁니다. 탄핵이죠, 곧바로 탄핵.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후보 어제 탄핵 얘기를 했더군요.
윤석열 탄핵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8명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면 탄핵입니다. 그거 윤 대통령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그건. 또 한동훈 대표한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1호 당원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윤 대통령이 정말 나 여기 도저히 같이 못 있어 탈당한다 그랬을 경우에는요, 집권당 지위를 잃는 것과 함께 192석을 맞서야 하는 108석의 조그만 정당밖에 안 됩니다. 뭐 국회 내에서 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죠. 이래서 제가 순망치안의 관계다. 그러니까 입술이 무너지면 이가 시린 겁니다. 둘은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이 바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순망치안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둘 중에 둘 다 폭망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걸 윤 대통령이 알고 있죠. 왜 모르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어제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 문제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뭐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한번 취재를 해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어제 독대로 모든 게 다 정리됐느냐? 그렇지 않죠. 정치는요 한 방에 정리되는 거 없습니다. 늘 누적, 축적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번 이 독대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를 잘 아는 참모가 중요하다는 거다. 그 참모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런데 자, 대통령한테 또는 한동훈 대표한테 이 참모는 꼭 대통령의 참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의 참모도 마찬가지죠. 이 시점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보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 중요한 문제의 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답을 자기가 얘기해 줄 형편이 안 된다. 또는 얘기해 줄 그 상황이 도저히 안 된다. 얘기하기 어렵다. 이러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대통령,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대표를 만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과거 수십 년 전부터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참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참모라는 게 그냥 위에서 시키는 일만 기계처럼 한다고 해서 그건 참모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독대하도록 지난 24일에 독대에 실패했는데 그때는 뭐 감정의 응어리가 있고 아마 그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독대를 못했는데 자, 한 엿새 지나고 보니까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 정도 그 현실인식이 됐을 거고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는데 정치라는 게 그렇게 보면 그런 거를 이렇게 좀 깨달았을 때 또 한 번 타이밍을 잘 잡고 어제 그 독대가 있었던 것 그 자리에서 설령 만약에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한 번 독대하면 됩니다. 자꾸 만나서 의견을 좁혀가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양쪽이 한 발씩 양보하면 합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여야도 아니고 같은 여당 내에서 더군다나 다 위기입니다. 윤 대통령 8석만 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면 탄핵이고요. 바로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 정말 이럴 바야 나가 탈당하지. 만약에 탈당 얘기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현실화됐을 때 집권당 지위를 잃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는 그냥 제2당, 원내 2당의 대표에 불과합니다.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하고 같이 놀아야 됩니다. 그런 점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참모들은 지금 정말 조금의 시간이라도 아껴서 어떻게 당정이 힘을 합쳐서 나갈까? 또 당정이
어느 한쪽이 완전히 종속된 개념으로 국민들한테 비치면 안 된다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자리에서 제가 여러 차례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중재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재자가 바로 윤 대통령의 참모, 한동훈 대표의 참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오랜 정치 경험에 맞게 이번에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뭐 언론 보도는 아직 뭐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 작품이 아마 저는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이후 양쪽의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